자, 어제 청와대가 중대 발표라고 하면서 오후 3시에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의 자료들이 대거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캐비넷에서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된 내용이 좀 있고요.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된 얘기도 좀 있고 세월호의 이 폭행 사건 관련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증거로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300종에 육박합니다. 자필 메모로 된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합니다.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그 자필 메모입니다.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 이 사안도 좀 조목조목 따져봐야 될 내용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 좀 시간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좀 핵심만 좀 짚겠습니다. 먼저 이 문건이 발견된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넷. 박근혜 정부에서 정권이 넘어갈 때 탄핵 사태 이후에 탄핵 선고 이후에 이제 자료 정리를 막 하고 대통령 기록관을 넘길 건 넘기고 폐기할 건 폐기했잖아요. 근데 이 핵심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로 보이는 메모까지 등장하는 이 핵심 자료들이 왜 이 캐비닛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가? 실수로 놓고 간 건가? 아니면은 마지막 민정수석이었던 조대현 전 민정수석이 법률가적 양심에 의해서 놓고 간 건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거 왜 놓고, 이게 왜 발견된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이거는 놓고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법적으로. 일부러 놓고 간 건 아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건 상상력을 좀 동원해야 되는 일인데, 예. 기본적으로, 여기에 그 자료가 남아있으면 안 되죠. 예. 모든 그 대통령들의 기록물들이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관시키지 않아야 될 거는 전부 다 폐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넘어가지도 않고 폐기도 안 된 게 남아 있었어요. 이건 실수라고 하기에는 엄청난 그런 사실 자료들을 다루는 예. 사람들의 아주 정말 그야말로 해태된 그런 예. 의식에서부터 나온 범죄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목적들이 있어서 봉인해 둔 그런 예. 판도라의 상자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는 것인데, 앞으로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지금 이 대통령 기록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평가들이 많다고 한다면, 예. 꼼꼼히 언론에도 공개를 해서 따져봐서 구체적인 증거 능력이 예. 있다면 증거로도 채택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재수사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유력한 설은 누가 일부러 두고 간 건 절대 아니고, 이제 안에 이제 좀 자리 배치나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정권 말기에 민정수석이 여러 번 교체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잘 보기 어려운 나무 캐비넷 안에 들어가서 이제 실수된 거다. 어쨌든 검찰이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몰래 갖다 놨던 것이다. 이런 해석이 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얼마만큼의 증거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인가. 이 문건들 300건의 문건들을 조목조목 따져보면은 삼성 경영권 승계부터 해서 블랙리스트 또 세월호 폭행 사건 진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이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 그리고 그 밑에 우병우 민정비서관 또 우병우 민정수석 요 시기에 이제 형성된 자료들이니까 얼마나 증거 능력 내지는 파괴력을 가질 것인가. 아마 사실 이게 처음 발견하고 열흘 이상이 지나서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 와중에 이거 실제로 작성했던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은 이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민정수석이 됐지만 다른 사람들은 현직 검사로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한 명만 이제 저희 동기 중에 한 명만 아마 변호사 개업을 하고 나머지는 다 복귀를 했어요, 검찰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확인을 했을 거예요. 누가 작성을 했느냐. 물어봤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의정부에도 있고 이제 법무부에도 있고 또 딴 데도 있고 여러 명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작성했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법원에서 증거로 쓰려면 법칙이 되게 많아요. 우리도 예. 깨끗한 증거를 써야 되니까 이럴 때 이제 누가 작성했고 어떻게 된 건지 또 발견 경위가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보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예. 이제 밝혀질 가능성이 큰데 청와대에서도 일정 부분은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는 한 하고 발표는 예.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청와대가 이런 거를 이제 생중계하라고 얘기하고 대변인이 예. 얘기를 하는 거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증거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대통령 기록물이긴 하지만 너무 청와대가 사건의 당사자화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일종의 가이드라인 제시도 될 수 예,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판사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장관급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와서 증언하고 있는 날 이게 생중계되고 예. 있으면 이 재판을 하는 우리 동기 판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 관여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제 그게 오히려 지금 이제 그냥 놔두는 게 더 나을 것 그게 같아요. 이제 야당의 주장인 거죠. 그 이제 발표 시점도 그런 의혹을 키워주는 게 이게 3일 날 발견이 됐는데 왜 어제 공개를 했느냐? 이제 이 시점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 쪽에서는 재판에 관여하려는 거 아니냐?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재수사를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뭐 야당에서는 어저께 이제 이거와 예. 관련돼 가지고 시점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뭐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예.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만은 시점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발견이 3일 날 됐는데 사실 그 당시에 다들 아시겠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의 많은 인원들이 지금 다 외유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전부 G20에 가 있어가지고 이것에 대한 어떤 정무적 판단 내지는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인원조차도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예. 아무래도 이런 상황 자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 내가 돌아갔을 때 한번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발표를 한 거지 그것이 인위적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끌었냐라고 한다면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예. 다 아는 사실처럼 왜 밖에 이제 나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한 가지는 재판에 관여하려고 이 목적 자체가 어떻게 왜곡되는 게 예.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돼서는 온 국민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결정적일 수도 있는 증거가 있는 거를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 예. 나중에 그것이 밝혀졌을 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문건이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너무나 재판에는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 나중에 밝혀지면 더 정치적 타격이 클 수 있는 예. 상황에서 가만히 있다는 건 오히려 더 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거를 검찰 통해서 이제 자료로 제출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데요. 그걸 당사자처럼 이 생중계를 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문제는 예.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해야 될지 아니면 대통령 기록관으로 다 넘겨야 되는 비밀 자료인지 뭐 그런 것들을 또 세분화시키는 MB입니다. 그런 데도 예, 저는 GH입니다. 여지가 아파요? 예. 발가락? 예. 이 발가락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의무과 가서 검진 받았죠. 예, 엑스레이도 찍고. 뭐래, 근데. 예, 거동이 불편할 정도는 아니래요. 난 불편한데. 처방도 받았어요? 예. 뭐 받았어? 연고. 연고. 예,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냥 연고만 바르면 된다 그러는데. 호 해드릴까, 호? 아이고, 됐어요. 아이, 다 낫다. 아니요, 아픕니다. 또 어디가? 허리도 아프고. 아유, 저런. 재판 못 나가는데, 나. 그 허리도 엑스레이 찍었죠. 이렇게 뭐래요? 별다른 특이 소견이 없다고. 아. 예, 딱히 다른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근데 아프죠? 아프고 싶고. 아프고 싶고. 똑당해? 똑당해. 그래도 나오래요, 재판하러. 아휴, 근데 내가 웬만하면 나가겠는데. 안 나오면 강제구인한데. 그래서 나가려고. 아, 웬만해요? 보니까 지금 웬만하네. 다행이네, 웬만해서. 아휴, 재판은 대충 하면 안 되잖아. 응? 아이고. 하기 싫은 걸 마음대로 안 해도 됐던 시절은 간 거야, 이제는. 한 번 간 시절은 안 오지요. 안 오지. 괴롭다. 뭐가 제일로 괴로워요? 나는 재판이 응. 이렇게 재미없는지 몰라갖고. 저는 너무 지루해. 본인 건데도 예, 막 졸리고. 그치요. 이해합니다. 이해하세요? 이해하지. 딴 사람이라면은 뭐, 에이, 설마, 할 것 같은데, 지혜치님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난 그렇게 됩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캐릭터. 유일하신, 독보적인 캐릭터입니다. 그걸 알면 날 잘해줘야지. 잘해줘. 아유, 그 요즘 사람들은 너무 야박해. 아유, 아이고, 드러나 갑시다. 아유. 같이 가요. 뭐 이렇게 빨라, 걸음이, 이상해. 왜 그래? 그렇지. 아이고, 뭐야? 아이고, 아이고. 빨리 잠깐만. 오네? 예. 같이 가요.
나 부축 좀. 아이고. 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뭐, 저만 좀 빠르게 갔다, 빠르게 와가지고, 무슨 부축을 아이고, 다시 해달래. 시끄럽고요. 발이 안 보이게 빠르던데. 힘들어. 지금 나는 얼른 저 가기나 해요. 부축하고. 아, 나는 먼저 가야 되니까 문 앞까지만 내가 데려다는 드릴게. 더 있다 가시지. 왜? 아, 싫어. 있어봤자 뭐. 에휴, 뭐. 자꾸 뭐 그 옛날 얘기 나올까 봐요. 그 국정원 정치 개입. 그거 다 끝난 일인데, 이제? 그 집어는 얘네는 의도가 뭐야? 끝나긴 뭘 끝나기는. 어이구. 안 끝났어? 시작도 안 했지요. 9년을 기다린 건데 이제 시작이에요. 그 기다린 거야? 예. 지금까지? 예. 그럼 갈게. 아이고 아니 부축하다 말고 저렇게 그냥 아이고 참 야박하긴. 아유 그냥 혼자 가야겠다. 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안 전 대표님, 네, 여기서 또 뵙네요. 그닥 뵙고 싶진 않은데. 근데 뵙게 됐네. 그러게요. 이 집이 맛있어요? 그 자주 오시네. 아니요, 어저께는 백반회견하러 온 거였고요. 근데 오늘 또 오셨잖아. 맛있으니까. 아니요. 어제 왔다가 아직 안 간 겁니다. 왜 아직 안 갔어요? 간 보느라고. 간 보느라고. 맛이 있나 안 맛있나 간을 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간 보는데 오래 걸리시는구나. 그만큼 신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은 하셨어요? 글쎄요, 지혜진님을 비롯해서 유명하신 분들이 이 백반집 단골이신 것 같은데. MB님도요. 아우, 제가 뭐 그분 아바타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아바타입니까? 아니 누가 뭘 했나? 단골이라는 거지 무슨. 그리고 일단 지혜진님은 아바타라니.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 백반집에 나오실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여긴 와요. 딴 데는 못 가도. 아, 여기만 점심시간에 이 꽁트 면회 같은 분위기로다가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이 집의 특색이 뭐냐면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MB님이나 나나 어떤 뭐랄까 그 뭔가 좀 그 지난 일들에 대해서 책임질 일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럼 나랑 안 맞다. 계획은 있으세요? 어떤 계획이요? 뭘 어떻게 책임질 건지.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모든 걸 짊어지고 어디로 갈 건지. 정말 실망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겠다 그랬는데 그 솔직히 내려놓을 게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놓을 것입니다. 뭐를? 숟가락 내려놨습니다. 이 집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집 오늘 겉절이 좋은데. 새김치입니까? 새김치입니다. 새김치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거봐. 이거 좋잖아. 잘 맞네. 그 일단 여기 있는 이것부터 한번 먹어봐요. 아, 이거요? 응. 어때요? 짜요? 아니요. 슴슴해? 아니요. 그러면 어때요? 괜찮아요? 간이 맞아요? 어떠냐면 응. 맛이. 응. 다 먹었잖아. 어때 맛이? 보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나 참. 슴슴한 것일 수도 있고 짠 것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 지난번에 문통님은 이거 잘 드시던데. 누구요? 문통님 아, 당사자? 당사자. 그럼 당사자께 드리도록 하십시오.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아. 개그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개그로 뵙겠습니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나가는 문은 이쪽입니다. 나가세요. 제가 알아서 나가겠습니다. 제가 강산의 아바타입니까? 와 그러노 나한테.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그 자필 메모입니다.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 이 사안도 좀 조목조목 따져봐야 될 내용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 좀 뭐 시간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좀 핵심만 좀 짚겠습니다. 먼저 이 문건이 발견된 정한 건 아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건 상상력을 좀 동원해야 되는 일인데 예. 기본적으로 여기에 그 자료가 남아 있으면 안 되죠. 예. 모든 그 대통령들의 기록물들이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관시키지 않아야 될 거는 전부 다 폐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넘어가지도 않고 폐기도 안 된 게 남아 있었어요. 이건 실수라고 하기에는 엄청난 그런 사실 자료들을 다루는 예. 사람들의 아주 정말
그야말로 해태된 그런 예. 의식에서부터 나온 범죄고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300종에 육박합니다. 자필 메모로 된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합니다.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 어제 청와대가 중대 발표라고 하면서 오후 3시에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의 자료들이 대거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캐비넷에서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된 내용이 좀 있고요.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된 얘기도 좀 있고 세월호의 이 폭행 사건 관련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증거로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넷. 박근혜 정부에서 정권이 넘어갈 때 탄핵 사태 이후에 탄핵 선고 이후에 이제 자료 정리를 막 하고 대통령 기록관을 넘길 건 넘기고 폐기할 건 폐기했잖아요. 근데 이 핵심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로 보이는 메모까지 등장하는 이 핵심 자료들이 왜 이 캐비닛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가? 실수로 놓고 간 건가? 아니면은 마지막 민정수석이었던 조대현 전 민정수석이 법률가적 양심에 의해서 놓고 간 건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거 왜 놓고 이게 왜 발견된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이거는 놓고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법적으로 일부러 놓고